잠시 후. 왜 마셔야 되죠? 엄청난 그 행복감을 주는데 가정을 파탄시킨다. 술이 훨씬 더 나쁘다.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늘상 이게 칼을 휘두르고 딱 잘린 거예요. 누구한테도 공개할 수 없는 건데 마지막 한 잔은 마시지 말걸. 2차 가지 말걸. 예. 섞어서 먹지 말걸. 금주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두 분 오래 사셔야 돼요. 꼭 오래 사셔야 돼요. 자, 다음 고수의 비법을 열어보겠습니다. 음주 허용 적정 연령은 네모다. 그냥 뭐 19세가 아니길래 또 새로운 주장을 펼치실 것 같은데 대략 뭐 몇 살일 것 같습니다. 25살 정도? 왜? 25은요? 본인은 몇 살 때 처음 드셨어요? 솔직하게. 수학여행 때? 16이요. 그러니까. 25이면 너무 늙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20엔 끊어줘야죠, 최소한. 최소한 20은. 그럼요. 자, 그럼 어느 고수의 비법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중독 전문가 협회장 조현섭 고수. 만 19세로 주장하시는 게 아닌가 보죠? 그렇죠. 영국의 그 심리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인 그 아릭 시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음주가 적정한 연령은 25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5세네요. 우리 뇌는요 24.5세까지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 발달이 끝난 그 다음 시점부터 술을 마시는 게 좋겠다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청소년들 이제 건강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가 56.1%, 과반 이상 이제 술을 마시고 있고요. 실제로 첫 음주를 한 경험은 보통 13.2세,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음주 연령이 낮아지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독 상태가 되는 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통 10년에서 15년 지나면 이제 중독 상태가 온다고 보는데 이 어린 연령에,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독 수준으로 갈 발병 위험도도 5배나 높고 실제로 그 기간도 뭐 10년에서 성인이 15년이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5년 전후해서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25세 이전에 마시는 음주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례에 등장한 학생은 대단하네요. 15세부터 술을 먹었는데 대학을 갔네요. 아침에 올 텐데. 보통 고등학교 때 네, 그런 네, 손 떨고 네.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예. 법으로 19살까지는 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선 그냥 아버지가 술 사오래요, 소주 사오래요 하면 그냥 누가 가도 심부름이라는 도덕적인 차원으로 술을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술을 어떤 아이디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제도가 확고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더 큰일이라고 예, 예.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5분 내에 무조건 술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TV 미디어의 영향인데요. 술 먹는 장면을 아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바에서 술 먹고 있고 멋있게. 예. 서민들의 애완하면 포장마차에 소주 마시고 있거든요. 애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네. 조 회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놀라운 게 요즘에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전체 연령이 무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술 먹은 친구들이 대학교 때 혹은 20대 초중반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뇌가 성인이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알코올성 조기치매나 기타 여러 가지 뇌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문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체크해 보면서 몇 개면은 이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에 알코올 중독이다.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술 안 좋아해. 술 먹는 분위기를 좋아해. 맞아. 이런 식으로 다 변명하거든요. 난 클럽 안 좋아해. 음악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인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고 박용호 교수 인정을 안 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이제 흔히 쓰는 게 KG라 그래서 4개의 문항을 질문해가지고 그중에 2개 이상이면 이제 알코올 중독 의심된다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 네. 잘 새겨들어야겠네요. 술버릇을 뭐 어떻게 고치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 냉정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냉정한 이제 사랑이요? 그 싸우는 주된 이유가 잔소리를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일체 하지 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본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말고 그냥 두도록 하죠. 그리고 간혹 이제 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토한 그것도 그대로 그냥 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주무시게 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비디오를 찍을까요? 예, 그러면 사진도 찍게 하고 비디오도 찍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인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충격요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정도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증거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 나오셨지만 그게 나중에 이혼 사유도 돼요. 네, 그런 일들이 잦으면. 그래서 민철 변호사님 또 활짝 웃으시는데요? 술을 취해서 온 분을 그대로 놔두라 그러는데 그거는 참 위험합니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에 들어와서 술 취하면 이제 옷을 벗고 싶으면 답답하니까 옷을 벗는데 옷보다 잘못하면 발에 걸리거든요. 바지에. 아, 넘어져. 내가 넘어지는데 한 10시 돼서 와봤는데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사망했어요. 뒤로 넘어져갖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다쳐갖고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옷은 벗겨주고. 낭만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술 토하는 거 가지고. 저는 100% 누가 토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는 더더욱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적에 미국에서 실연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네. 보드카를 그 반 갤론짜리 한 병을 혼자 다 마신 적이 있어요. 그거 거의 뭐 사망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을 마신 건데 대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때 2층 침대였거든요. 누워서 바로 이제 그 토했으니까 분사가 된 거죠, 이렇게. 그때 봤던 게 제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웠던 게 기억나요. 이게 천장을 때려서 쫙 쏟아지는 게. 지중해. 그때 저희 기숙사 4층에 그 사감이었던 사람이 심성도 곱고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토한 거를 다 치워주고 옷도 이렇게 갈아주고. 누워주군요, 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어떤 고마움으로 어쩌다 남아있거든요. 한 번 하신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토한 거 치워갖고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막 그렇게 사고 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치료를 받아야 되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봐야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설득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알코올 중독에서는 뇌가 망가지면서 사고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자기 술 문제에 대해서 다 최소화하거나 부정을 해버립니다. 뭐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대한민국 남자가 다 알코올 중독이다. 너도 술 먹어 너도 알코올 중독이야 이러면서 절대로 자기 술 문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병원까지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사례에 있어서는 이런 증거 사진을 찍어놓거나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를 실제로 치료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도 있고요. 조현석 교수께서 지금 많은 그 어떤 사례자, 뭐 이게 중독된 사람들을 접하실 거 아닙니까? 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도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술 먹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은 귀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술만 드시고 오시면 이제 폭력, 주포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제 늘상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이러셔서 이제 뭐 집에 있는 칼들은 모두 다 숨겨놓는데 그날은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던졌는데 귀만 딱 잘린 거예요. 실제로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 크고요. 그 술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안 좋은 경우만 보니까 자꾸 이제 심한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녀들이 이후의 삶에서 그 평탄한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은 유전되는 병이에요. 예, 그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되는 원인 첫째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술 때문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술주정이 굉장히 심하셔서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최상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 환경 얘기하셨는데 성장 환경은 두 가지로 담습니다. 첫째는 싫어하면서 담게 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아빠처럼 안 될 거야 했는데 어느새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집에서 밥 먹을 때 맨날 술병이 올라와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반주라는 게 당연한 거고 맨날 술 먹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데서 자란 아이는 술 먹으면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역치가 한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알코올 중독은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스타가 광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그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청소년들은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한단 말이죠. 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을 뭐 끊거나 또 좀 이렇게 확 좀 줄이는 묘책은 없을까요? 비타민 B1은 신경 비타민으로 뇌나 신경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거든요. 따라서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신다는 분들은 비타민 B1을 좀 챙겨 드시면 알코올로 인한 뇌 손상, 신경 손상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의지로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네. 귀예요? 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 간이라는 점이 있어요. 간점, 그다음에 침점, 액점, 그다음에 바람 밀치점이라는 마취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위를 자세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술 먹고 싶은 마음들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기의 의지대로 끊으면 좋겠지만 못 끊으신 분들은 수시로 귀를 눌러주셔가지고 금주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두 분 오래 사셔야 돼요. 꼭 오래 사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 됐다가 만약에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그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시 재발하지 않나요 혹시? 재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 일상생활을 복귀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 평생 단주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거든요. 평생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조절하면서 가는 병입니다. 프로야구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가 그 조시 해밀턴이라고 텍사스 레인저스 작년에도 그 아메리칸 리그 MVP였었는데 이 친구가 그 알코올 중독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2번이나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실수를 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언론에 자기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게 질병인 걸 알기 때문에 팬들이 항상 용서해주고 이 사람도 평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참는 거고 견디는 거고 멀리하면서 이제 절제하는 거지 영원히 그 위험성은 잠복해 있는 겁니다. 예, 조연석 교수님, 네, 이제 그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각 지역에 48개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료로 다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 또 가족들도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자면 본인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밝혀야 돼요. 이제는 나는 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좋고 또 가족에게도 좋고 사회를 넘어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연석 교수의 비법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수의 비법 황금알 술공화국 음주병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는데요. 고수 이상덕 고수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많이 먹는 사람들이 꼭 껄껄껄 그러고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잔은 마시지 말걸. 어제 그거만 안 마셨어도. 그다음에 2차 가지 말걸. 세 번째, 섞어서 먹지 말걸. 껄껄껄. 이 세 걸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술에 대한 그 절제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